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전업주부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잘 키우고 이제는 편안하게 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삶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이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용했던 집안이 그래서 다시 북적이게 되었답니다. 사실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쭉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어요. 능력 있었던 전문직 남편과 넉넉한 시댁 덕분에 어렵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존중해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전업주부였던 저의 시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주셨어요. 남편 또한 저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했고, 전 그런 좋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역시 크게 사고치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세 아이 모두 해외 유학을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각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죠. 그렇게 탄탄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고난은 있었어요. 자식이야 평생을 함께 해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이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는 절대 간섭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들은 그런 제가 만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큰 며느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전 큰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첫째 아들이 젊었을 때 해외에 살면서 현지 여자와 결혼을 했었고 맞지 않아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실 때문에 전 큰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 잘해줬고 살림에 서툰 큰 며느리 대신해서 살림도 도맡아 해줬죠. 어머님, 이번 주에 저 제 친구들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혹시 저번에 해주신 음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힌다고 엄청 칭찬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이고, 어쩌지? 내가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니까 맛있는 곳에서 주문해서 먹으렴. 내가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중요한 약속이라서 말이야. 여기 근처에 저번에 오픈한 레스토랑 있지? 거기서도 음식들 준비해준다고 하던데 내 친구도 손주 돌잔치 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봐 줄까? 어머님, 직접 만든 음식이랑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이랑은 다르죠? 아, 어쩌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이 났는데 어머니 음식 엄청 맛있다고 제가 다 말해놨는데요. 어머님, 그냥 그 약속 안 가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이웃남이랑 결혼했다면서 다들 뒷얘기하길래 결혼 잘한 거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난감하겠구나. 내가 약속 한번 미뤄보던지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생각을 거기까지 못했구나. 늘 항상 감사한 거 알고 있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요, 어머님.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전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속도 너무 상하고 저희 집에서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첫째 아들의 이혼 경력은 저에게도 큰 약점이 되었고 어쩐지 큰 며느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속상해했던 건 바로 막내딸이었는데, 막내딸은 모든 상황을 곁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속상해했죠. 하루는 첫째 며느리 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나오는데, 딸이 근처에 있다면서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또 큰오빠네 집에 갔다 왔어? 아, 이제 거기 가지 말라니까. 큰오빠가 알아서 도우미 아줌마들도 부르고 한다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집안일을 해줘? 솔직히 말해서 언니도 오빠 이혼한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왜 이혼했는지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오빠를 죄인으로 만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도 계속 그 집 가서 죄인처럼 시키는 거 다 하고 오는 거잖아.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야 첫째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이혼한 거잖니. 그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이혼한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하니 뒷말하는 것 같던데 그런 말 나오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번엔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언니가 고마워할 것 같아? 절대 아닐걸? 나는 내가 미국으로 가면 언니가 더 엄마 괴롭힐까봐 걱정돼서 못 살겠어. 언니는 그냥 말로 엄마 조정하는 거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누가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해. 해도 남편한테 하면 했지. 들어보니까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더구만. 엄마 그 집 가서 그렇게 살림해주는 것도 오빠 모르는 것 같던데? 됐어. 괜찮아. 아들만 잘 살면 엄마는 다 괜찮아. 우리 딸 그렇게 바라던 미국 취업까지 하고 엄마가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 아빠도 은퇴하시고 이젠 엄마도 아빠랑 편히 잘 지내야지. 그전까지만 아들네 집 조금만 도와주려고. 며느리도 나름 힘들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돼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딸은 미국에 취업이 되었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딸은 큰며느리가 저를 교묘하게 속이며 부려먹는 거라고 말을 했었죠.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미국으로 가고 나면 저 역시 남편과 시골로 귀농해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이라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2명이라 며느리 둘이서 잘 맞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2며느리는 정말 잘 맞는 듯 했고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들만 시댁에 있을 때랑 아들들과 함께 올 때랑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휴일에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다 같이 온다고 했지? 그래도 집에 오는데 오랜만에 너희들 먹고 싶어 하는 거 챙겨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이야. 둘째랑 같이 있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안하게 말해봐.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이번에는 너희들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하려고. 아, 그래요, 어머님? 아, 그러면 저희 해산물 좋아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새우나 게 이런 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해산물 다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또 해산물이 신선하고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번에 모임할 때 괜찮았다고 하던데 제가 사갈까요? 아니야. 내가 장 보러 온 김에 사지 뭐. 근데 첫째 너 해산물 잘 못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래서 예전에 해산물 절대 올리지 말라고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출 필요 없어. 다들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이번에는 너랑 둘째랑 먹고 싶다는 거 해서 먹자. 아니에요. 저도 해산물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해서 먹는 게 귀찮고 불편해서 그렇죠. 다듬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듬어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 같이 모이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머님, 이번 주에는 해산물 먹는 걸로 알고 갈게요.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신혼 초에 며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아들이 해산물만 아니면 된다면서 말을 해줬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해산물을 먹겠다고 하니 조금 의아했지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들이 오던 날 집으로 들어오던 아들은 경악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해산물 준비한 거야? 아, 엄마,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왜 그래? 내가 해산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알레르기 있는데 한 번을 준비 안 하다가 어떻게 다 같이 모이는 날 이렇게 준비를 해? 재수 씨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 어쩌지? 이거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알레르기라니? 아니, 내가 저번에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랑 새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한 건데. 어머, 둘째도 알레르기 있니? 내가 그건 몰랐네. 아유, 어쩌지? 내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니, 큰애야, 그때 해산물 괜찮다고 한 거 아니었니? 네? 어머님, 제가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한 건데? 어머님, 설마 제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괜찮다고 말을 했겠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 해산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동안 저 때문에 해산물 못 먹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도련님도 해산물 좋아하고 저희 며느리들 빼고는 다들 해산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뭔가 착각하셨나 봐.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어? 엄마가 잘못 들었나 보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먹어요. 엄마 고생했는데 이건 와이프랑 재수 씨가 알레르기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는 음식이라서 오늘은 못 먹겠어.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래? 어디 안 좋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래?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원래 식구들은 해산물을 워낙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첫째, 둘째 며느리 모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음식이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 앞에서 계속 따져 물을 수 없어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니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뒤늦게 아들이 연락을 해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했었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나 할 말 있었는데 혹시 와이프한테 일 안 할 거냐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어? 아,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좀 서운해해. 이번에 엄마가 자기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음식 그렇게 준비한 거라고도 생각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 안 가고 싶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분명히 내가 첫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준비한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알레르기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네가 싫어한다고 했어서 그동안 준비를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알레르기 때문인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취업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첫째가 나랑 커피 마시다가 먼저 한 얘기였는데 그냥 일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하대? 엄마, 솔직히 나야 엄마지만 와이프는 시어머니잖아. 엄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더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지? 엄마도 며느리였잖아. 와이프도 그간 우리 집에 잘하려고 했고 엄마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많이 참았거든. 이번엔 좀 이해해줘. 그나들이 하는 말은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며느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고 아들은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죠.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레르기 있는 해산물을 떡하니 차려둔 걸 보고서는 아들들도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억울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자식들, 가정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해 참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귀농을 준비하던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혹시 애들한테 일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해. 애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일도 그만둬 버리고 그렇다고 살림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못마땅하긴 했지만 어쨌든 걔네들 가정이니 내가 뭐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혹시 당신이 한번 얘기 꺼낸 적 있어? 아니요. 갑자기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직장 그만둔 것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들들만 벌어서 살만하니까 그런 거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일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며 당신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우연히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랑 밖에 나갔다가 밥을 먹는데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며느리들 일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이제는 일 그만둔 지 꽤 돼서 경력 단절이라 받아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우리 귀농하는 거 듣고서는 그 비어있는 상가 자리 있지? 거기 자기들 샵 차리겠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자기들이 일하면 좋아할 거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는데 일을 해라 말아 할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나조차도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걔네들한테 일하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귀농 준비를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자식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들이 대동해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말을 꺼내왔던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전 며느리들에게만 나쁘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남편은 비어있는 상가를 공짜로 쓰게 해주었고 두 며느리는 그곳에 샵을 차려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종종 저에게 맡기곤 했죠.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맡겼던 날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며 가게를 봐줬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그런지 며느리들은 저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큰 며느리가 급하게 일이 생겼다면서 잠깐 저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다가 제가 아들과 통화하다 가게에 있다고 말을 하자마자 나타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한테 제가 가게에 맡겼다고 말했어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나온 거라서 왜 가게에 있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몇 시간 있다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는 그냥 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게에 있다는 거 말한 것뿐인데 뭐 중요한 거 갔다 온 거니?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곳이야? 난 그런 줄은 모르고 그냥 어디 있냐고 하길래 가게에 있다고 말한 것뿐이야. 잠깐 너 볼일 보러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별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깐요. 어머님,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남편한테 비밀이었는데 어디 다녀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어머님, 그냥 잠깐 여기 지나가다 들렸던 거라고 좀 나중에 남편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원래 남편은 모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함부로 얘기하셔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어머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요구했고 하루 종일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며느리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은 혹시 제가 며느리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감시하러 자주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을 한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굳이 찾아온다고 말을 꺼냈던 것 같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며느리들과 그다지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병으로 떠난 후에 발생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은 다 정리를 했고 그 후로는 며느리들 태도가 아예 남이 되었어요. 유산 분할도 다 하고 나니 며느리들은 집에 오질 않았는데 다만 아들들은 저를 자주 보러 왔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진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생신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잖아. 해외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성이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엄마 성이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 이번에 엄마 효도 선물로 우리가 여행시켜 드릴게. 아유,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하자. 나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정신도 없고 성이 보러 미국 가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는 마음도 그렇고 집에 좀 남아있으려고. 아버지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행 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네. 그래 여보.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 언어부터가 문제인데. 요즘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여행을 어떻게 해? 그냥 다음에 국내 효도 관광 보내드리면 되지. 그렇죠, 어머님? 맞아요, 형님. 어머님이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그냥 어디 안 가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아주버님도 너무 어머님 혼자서 이것저것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혼자 가세요? 아무리 아가씨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인데. 그렇지. 우리 남편이 좀 그런다니까. 해외여행은 아무나 가나? 그것도 다 영어가 돼야 가는 거지. 입국 심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 있으면 어쩌려고
자꾸 해외여행을 갔다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여행을 보내주겠다던 아들의 말에 며느리들은 무슨 여행이냐면서 비웃기 일쑤였어요. 그나마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는 저에 대한 무시는 적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자신들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며 치켜 세웠죠. 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구닥다리로 취급했어요. 저번에 보내준 고기는 먹었니? 저번에 선물 들어온 게 있었는데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나눠서 보냈어. 소고기 질이 정말 좋더라. 거기 같이 보낸 소스 있지? 요즘은 그렇게 소스까지 다 챙겨서 파는 것 같더라고. 아, 어머님, 요즘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라고 해도 신선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렇게 포장해서 며칠씩 밖에 있던 게 맛있겠어요? 뭐, 어머님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겠지만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고기도 좀 질기고 소스도 별로고 다음에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가 원래 먹던 곳에서만 먹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그렇게 보내봤자 안 먹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고 말이라도 해주시고 보내시지. 저희가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희니까 그렇게 해도 참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님처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편이랑 한바탕 하지.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니? 아니, 나는 아들들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좋다고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낸 건데 애들이 너희한테 말을 못했나 보구나. 다음에는 너희한테 직접 연락할게. 그래,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건 너희들인데 바로 전화를 할 걸 그랬나 보다. 왜 전화를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보내시지 말라고요. 저희 알아서 음식 잘 챙겨서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보내시고 저희 눈치 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동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머님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저를 생각하는 효부가 따로 없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며느리들의 무시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을 때쯤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휴가가 있었던 달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명절날 시간 맞춰서 온다던 딸은 명절 당일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빠들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고선 아들들에게는 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네들이 오고 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들들이 잠깐 모두 외출한 사이 며느리들은 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 앞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고 한편으로는 딸이 혹시라도 이 모습을 볼까 걱정됐죠. 역시나 딸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고 갑자기 안방에서 나오는 딸을 보며 며느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니, 말이라도 해주지. 깜짝 놀라게.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너무하신다.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까 방금 온 거죠? 언니네는 여전하네요. 여전히 개념 없고 여전히 무례하네요.
오빠는 없다고 이런 거죠? 그동안 참 여우짓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요. 엄마, 하버드 졸업 30주년 동문회 이번에 엄마 가시죠? 미국 여행 온다는 날짜랑 겹치지 않아요? 아, 맞다. 아까 언니들 하는 얘기 쭉 들어봤는데, 이가 원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하느라 제가 좀 애먹었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갑자기 와서는 무례하고 개념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했다고? 그리고 하버드 졸업이라뇨? 어머님 고졸 아니세요? 아, 여기서는 고졸이죠. 대학은 하버드로 가셨으니 모르셨나 봐요. 엄마랑 아빠 하버드에서 만나셨는데 오빠들이 거기까지는 말 안 했나? 문법이며 단어며 다 틀려서 둘이서 대화하면 뭐 영어 실력이라도 좀 늘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 개무시하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나? 이거 오빠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사실 전 남편과 미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좋으신 분들이라 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서는 제대로 사회생활도 안 했으니 자식들도 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점이었죠. 며느리들은 딸의 말에 사색이 되어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명절 끝날 때까지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들만 아침 새벽부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가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셔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성희가 저희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을 거라고. 괜찮아. 엄마는 아들들이 행복하게 가정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너희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일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했다는 것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정말 너무 죄송해요. 성이 아니었으면 저희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 위해서 참았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사실 전 큰아들은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둘째 아들도 결혼 후 잘 가정을 꾸려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참아냈었던 거였어요. 물론 저에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만 참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니 며느리들은 앞으로 달라질 수 없었던 애들이었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큰아들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 동네 사람들이며 지인들이 큰 아들에게도 큰 며느리에게 잘해한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핑계로 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퇴근 후까지도 아들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더군다나 월급은 며느리가 관리를 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 용돈만 받고 살았던 거였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둘째 아들은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두 아들은
이혼을 선언했고,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저에게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님, 아들이 또 한 번 이혼하는 걸 원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한 번만 남편한테 말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저도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단지 형님한테 어머님이 장난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는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하면 어머님 휘어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진짜 남편이랑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뭐? 내가 시켜?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어머님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말해준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어머님, 제 얘기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네가 시켰잖아.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다 시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발뺌이야? 아주버님 이혼한 거 동네방네 소문낸 것도 너면서? 어머님, 저 사람이야말로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니까.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다들 그만해. 나는 너희들이랑 화해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그동안 너희들 무례하게 굴었던 거 나 앞으로 다 잊을 거야. 더군다나 너희도 그냥 잊고 살 거니까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아들들이랑 이혼을 하건 말건 그건 아들들이랑 결정할 문제니까 헤어지지 않고 싶거들랑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니들 남편이랑 얘기해. 남편들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죠. 어머님이 한 번만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지금 남편들이 소송까지 한다면서 가게도 못 열게 하고 저희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너희 그거 몰랐구나? 니들 그 가게 네 남편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야. 어디서 남의 건물에서 함부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 지금까지 공짜로 운영했던 거 싹 다 비용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썩 나가! 제 앞에서까지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허무하고 황당했어요. 며느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샵이 있던 건물도 사실 아들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했지만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돈이 참 뭐길래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겠다는 아들들의 결정이 섣부른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절 찾아온 며느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들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두 며느리들이 샵을 저에게 맡기고 그동안 유부남, 유부녀, 사교 모임에 나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그동안 무상으로 샵 대여해준 임대료 비용까지 싹 다 청구해 받아내었어요. 아들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며느리들이 잘못 전한 말들을 다 해명했고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죠. 폭풍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독립한 두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귀농을 하려던 저도 지금은 계획을 멈췄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자식들이 되었죠. 저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고 집안 살림이며 모두 아들들이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 뒤에는 감독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딸도 있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일이 무조건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했었지만 양가 집안 모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한 예비 시모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예비 시모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매장을 여러 지역에 몇 개 운영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될 뻔했던 예비 신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비 신랑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는 제 입장과는 다르게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예비 신랑을 보기 위해 카페를 들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와 예비 시모의 팽팽한 긴장감은 상견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진혁아, 엄마 왔다. 근처에서 밥 먹고 지나가다가 오늘 엄마 지인분들이 우리 아들이 만든 커피 한 잔씩 하고 싶다길래 잠깐 들렸는데 커피 좀 줄 수 있지? 아, 당연하죠. 몇 잔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다들 안 들어오시고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드시다 가시라고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커피만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 다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했거든? 7잔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만 까딱하시곤 무시하더니 예비 신랑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를 남자친구도 인지했는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도 해서 같이 커피를 만들어 내어드렸는데 제 커피는 옆으로 쓱 밀더니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만 한쪽으로 빼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닌 자기 아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거라면서 같은 기계에서 나온 커피라도 느낌 자체가 다르다며 제가 만든 건 저보고 마시라면서 첫 대면부터 딱딱한 말투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를 지인분들께 나눠주며 저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한테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었고, 예비시모의 행동에 좀 놀란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인사를 주고받게 되면 아무리 제가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예비시모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시모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까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아버린 상태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카페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저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매장 문을 닫으려 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요. 그리곤 매장 문을 닫지 말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와 남자친구 보고 잠깐 앉아보라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와 긴장되는 분위기에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까는 내가 뒤에 지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었는데 어차피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얼굴 본 김에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지인분들 먼저 보내고 다시 온 건데 방해한 건 아니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미리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 직급이 과장이라면서? 대기업 다니면 그래도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텐데 내 아들이 카페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의 일부를 내 생활비로 주고 있거든. 그럼 만약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을 좀 더 받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네. 대기업 다니는 월급만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잖아. 엄마,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적은 편은 아니지. 그런데 이 카페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 전부 다 갚으려고. 네가 내 아들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이건 상식이잖아? 지금까지는 너 혼자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카페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었지만 둘이 결혼한다면 당연히 카페 운영에서 들어온 수익의 90%는 가지고 와도 되잖아. 엄마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혜영 씨라고 했나? 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이 맞는지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예비시모는 저와 첫 대면에서부터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제 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에게 돈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갚고 자신의 카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돈을 갚는 것보단 결혼하게 되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생활에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곤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빌려준 돈을 전부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라면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의 친엄마가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매장을 차려줬다 해도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며 양보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라며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모가 좀 전에 저를 대했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더 큰 문제가 생겨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보통 엄마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많이 힘든 생활을 해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떠난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예비 시모의 성격이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수익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장을 차린 거라 예비 시모에게 도움받은 금액을 전부 다 갚으려면 최소 5년은 예비 시모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고 살림 차리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예비 시모는 자식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몇 년 안에 갚는 걸로 해서 끝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최대한 좋게 넘어갔어요.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 시모가 배려해 주길 바랬던 거였는데 저희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그게 좀 서운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조건에 응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는 시모가 가져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문제 때문에 예비 시모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다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게 봐주셨는데 예비 시모는 돈 얘기부터 꺼내서 서운하기도 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저도 정식적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위해 상견례 일정을 잡아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예비 시모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잡은 상견례 장소가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은 미리 남자친구가 선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상견례 자리에 동생이 좀 늦어서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좀 그랬는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길래 동생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동생의 직업이 변호사인데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해주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상견례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불안했었는데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때 때마침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이 늦었었고 동생은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느라 좀 늦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막 들어온 동생에게 뭐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메뉴판을 들어 열었는데 엄마가 메뉴판을 동생에게 건네주더니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동생이 직접 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마주보고 앉아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시모를 뺀 양가 집안 모두 당황했고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예비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었고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예비 시모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 영어로 된 메뉴판도 읽지 못하는 모습이 웃겨서 좀 웃은 것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이 대기업 다니면 뭐해? 부모가 상식 이하인데 제가 원래 몰상식한 집안과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셔야죠. 영어로 된 메뉴판 하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겠네요. 둘째 아드님은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왔다면서 어떻게 예비 사도는 기본적인 영어도 읽을 줄 모르세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영어를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상견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건가요? 그러는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몰상식해 보이는데? 어따 대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려. 내가 지금 결혼을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래도 결혼하려 했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면 나도 절대 못 참아.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는 짓도 정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엄마, 아빠, 그냥 일어나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랑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 이거 놔. 어차피 끝났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초면에 몰상식한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너희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네에서 작은 배달 대행 사업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랑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혜영아, 잠깐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끝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네가 내 전부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엄마가 말실수한 건 맞잖아요. 제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엄마 때문에 혜영이랑 헤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내가 왜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를 굽혀야 되는 건데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영어로 된 메뉴판 읽지 못하길래 그런 모습이 웃겨서 웃은 것뿐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니? 나를 쳐다보는 거 봐봐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잖아. 이게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세야?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일단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넘어가고 나로 나한테 서운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삿대질도 모자라. 당신 일한다. 너는 이런 못돼 처먹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지면 얼굴 안 보겠다는 말까지 하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너 능력 좋고
너주 사는 여자들 한 트럭이나 대기 중이다. 너도 미련 버려라. 옆에 있던 동생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집안인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충격을 받은 저희 부모님을 자리에서 일으켜드린 뒤 먼저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곤 애원을 했지만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쫓아와 저희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그날 헤어지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경직된 상태로 서 있었고 뒤이어 예비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네요. 성격이 거지 같은 예비시모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 한 번뿐인 제 인생 무너지는 건 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을 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 확실하게 끝내려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제 동생이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마 뒤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었네요. 혜영이 어머님. 이러다 정말 저희 다 굶어 죽습니다.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망하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는 상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던가요? 잘못은 그쪽에 해놓고 왜 저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다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정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왜 다른 업체들은 놔두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때 그 말 한마디 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은 얼마나 상식 있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건 뭐 상식을 떠나 돈만 벌어먹으려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상식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소문이 전부 다 퍼졌던데요. 그쪽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맡으면 벌금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저는 법조인이라 법에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행동한 것뿐이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죠.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유는 동생의 분노가 그 집안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고 폐업 직전까지 와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 줄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 집안은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는데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 특성상 한 건이라도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그 집안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줌마는 배달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조사한 동생은 그 집안의 배달 대행 소속에 들어가져 있는 배달 기사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달리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 신고를 넣었어요. 동생은 일이 바빠 직접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배달기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무조건 촬영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 벌금의 시작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되는 벌금의 액수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까지 올라가더니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자 버는 돈에 비해 납부해야 되는 벌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자 배달기사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고 그 동네는 배달 안전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배달기사들과 사장인 아줌마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그 집안 업체에서 한두 명 나오게 되더니 결국 배달기사들은 다른 대행업체로 전부 옮기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대행업체 사장인 아줌마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배달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 위반을 하라며 지시를 내리면서 압박을 가하자 배달기사들은 더 이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업체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들이 그 집안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입소문이 돌아 그 업체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되자 나중엔 아무도 그 업체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제 동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줌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배달기사들이 새로 들어와도 벌금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전부 다른 업체로 옮겨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배달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다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법대로 살라고 아줌마를 돌려보냈어요. 아줌마는 동생이 좋게 넘어가려 하지 않자 배달 대행 기사들 대부분이 신호 위반하는 건 당연하다고 큰 소리치며 끝까지 해보자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 대행업체는 배달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배달기사분들은 무조건 법규를 지키면서 배달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건 상견례 때 그 난리가 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인도로 무섭게 달려와 저희 부모님과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가 그 집안의 대행업체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생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기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아줌마는 배달 대행으로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그건 전부 뒤에서 배달기사들을 압박해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처리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대행업체가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그 대행업체는 폐업이 되었지만 그 동네의 시민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클린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온 동생은 한 번 시작한 건 뿌리를 뽑기 전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동생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변호사 일도 해야 했지만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 동생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게 입소문이 난 이후 지역 카페 회원분들께서 안전한 동네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소정의 선물까지 직접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몇 번 배달 기사분들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위험까지도 오게 됐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보단 바로 잡는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사장이었던 그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훨씬 더 안전해졌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면 제 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비록 파혼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저 역시도 거짓된 삶을 살지 말자 생각하며 늘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였어요. 워낙 작은 동네의 시장 정육점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냈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아줌마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도 했고 어떤 아줌마는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 등을 저희 정육점에 맡겨놓고 외출할 때마다 들려서 갈아입고 나가곤 했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우리 엄마는 참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구나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심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동네 장사기 때문에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아주 힘들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엄마가 안쓰러운 나날이었고 더더욱 공부를 하여 성공해야겠다 싶었고 그것이 엄마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장 골목 벗어나고 우아한 일 하면서 살아. 알겠지? 보고 자란 게 이런 것밖에 없겠지만 엄마는 네가 이런 시장 구석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처럼 사는 거 죽어도 싫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야. 알겠어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손에는 다 굳은 살도 박히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엄마 내가 호강시켜 드려야지. 걱정 말고 나만 믿으세요. 나중에 정육점 같은 거 말고 노년에 편하게 집에서 쉬게 해드릴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네 아빠 없이 너 키우면서 그거 하나 딱 하나만 바라는 거야. 악착같이 시장 아줌마들을 상대하며 일을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꼭 이 시장 골목을 떠나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간절히 바라서 그런지 전 나름 수제소리를 들으며 공부하였고 인류대학을 가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였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성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어머님을 보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처럼 아빠가 없이 자란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자리를 보니 홀로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꼭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이고, 엄마 혼자서 널 키웠다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바르게 키웠다니. 정말 존경스러우시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대단해. 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꼭 데리고 오길 바랬어. 나도 딸이 있지만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절 키웠다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했어요. 전혀.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평생을 장사하면서 힘들게. 물론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정말 대단해. 나 역시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 니네 엄마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만난 거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거봐, 내가 말했지?
엄마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오늘 동생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보도록 하자. 아마 내 동생도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심성이 엄청 착하거든. 우리 엄마를 닮았지. 그래.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결혼해서 정말 잘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아마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니까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간 예비 남편의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그날엔 보지 못했지만 따로 약속을 잡아서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결혼식은 준비가 되었고, 결혼식 전 남편이 시누이와 밥 한번 먹는 자리를 만든다며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처음으로 정말 착한 예비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쓰여 있더라고요. 나 착해, 이렇게 말이죠. 대화 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말 친절하고 착한 시누이였어요. 언니, 우리 집에 가족이 되는 걸 정말 환영해요. 결혼 선물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일단 환영한다는 꽃 받아주세요. 어머, 뭘 이런 걸.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에이, 당연히 밝게 맞아드려야죠. 아, 언니, 결혼 선물 혹시 뭐가 좋으세요? 오빠한테 물어봐서 전 세탁기 생각하는데. 에이, 너무 가해요.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가씨 마음만 받을 거니까 절대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전혀요. 제가 진짜 준비해주고 싶어서 그런걸요? 오빠 결혼 축하 선물이기도 하고 언니한테도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고 싶어요. 착한 예비 시누이는 절 격하게 반겨주었고 결혼 선물까지 해준다며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해준 것도 없이 이런 걸 덥석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가씨는 꼭 결혼할 때 오빠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며 세탁기 한 대를 구매해 주었답니다. 제 남편 역시 시누이 시집 갈 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해줬다고 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냉장고 세트를 해줬다 한들 그래도 세탁기를 사준 아가씨가 너무 고마워 남편과 따로 아가씨의 집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버렸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죠. 아,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어쨌든 잘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 아가씨. 언니도 이렇게 비싼 음식 안 사오셔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네요. 아, 전화가 자꾸 와서 잠시만요. 시누이는 한참 울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아가씨의 시어머니 같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화기 넘어서까지 말소리가 엄청 울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 눈치도 보이면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괜히 우리 결혼이 아가씨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아가씨 눈치도 보게 되고 가지방석에 앉아버린 기분이었어요. 예,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너네 오빠 장가 가는데 세탁기 사줬다며? 지금 내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세탁기를 사줘? 아, 돌겠네. 네 남편 밖에 나가서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써? 너 그 돈 벌려면 우리 아들이 환자를 몇 명이나 봐야 하는 줄 알아? 어쩜 지밖에 몰라, 인간이? 어머님, 그 돈 다 제가 모은 돈이기도 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제 돈 쓰는 걸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 네 돈이 그럼 우리 아들 돈 아니라는 거니? 니네 오빠도 참 양심 없다. 지 동생한테 그런 선물 턱하니 받고 싶대. 하여간 지 엄마가 뭘 가르쳐서 보냈길래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너 내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서 따끔하게 가르쳐 놓을 테니까 그리 알아. 어디 여자가 돼가지고 돈을 함부로 써대길. 집구석이라고는 없이 자라가지고 돈 쓸 줄도 모르겠다 했더니 이거 웬 아주 돈을 써대는 꼴 보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가씨의 시어머니였고 한참을 저희 결혼 선물을 해준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아가씨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줄 몰랐는지 아무렇지 않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어요. 아, 시어머니신데 주말에 반찬 해가지고 오신다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밥이나 먹죠. 다 들었어. 네가 괜히 우리 집 세탁기 사줘서 너네 시어머니 화나신 거 아니냐? 그때 뵈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던데. 에이, 아니야. 내 돈인데 뭘. 그리고 어머님 말로만 저러시지. 진짜 성격은 쿨한 분이시라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언니,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선물 때문에 그런 거 같으셔서 그것 때문에 아가씨 괜히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더 걱정되는데. 진짜 괜찮으니까 아가씨 곤란하면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아, 괜히 전화는 받아가지고 좋은 날 언니랑 오빠 마음만 불편한 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도 다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가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였고 전 찝찝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시어머니란 사람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의 간호사인 시누이를 반대하는 시어머니였으며 본인은 아들이 의사라서 꼭 부자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고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인성이 어떤지 알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동생 전문대학 나오고 간호사 하는데 그 집 아들은 의사잖아. 그래서 엄청 반대하다가 결국 그 집 아들이 죽겠다 뭐다 하는 바람에 허락한 결혼이거든.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아들 앞세워서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집안인데 엄청 반대가 심했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잘 살면 됐지. 진짜 너무하시다. 그럼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네? 아, 너무 안타깝다.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자기야 뭐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본인 종 부리듯 하루 종일 호출해 대고 명절엔 우리 집 절대 못 오고 동생한테 해온 것도 없는 게 말대꾸나 한다며 지난번엔 뺨까지 내리쳤다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매제 만나서 똑같이 뺨 날릴래다 동생이 하도 참으래서 참았어. 어머,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뺨을 내려쳐.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 내가 다 열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기만 해가지고
진짜 베풀 줄만 알고 참기만 할 줄 알지. 나도 이런 거 보면 내 동생 너무 답답해. 이런 얘기 나한테나 하지. 또 엄마 속상할까봐 절대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 자기도 모른 척해. 걔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 친구들한테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오죽 속상하니까 나한테라도 털어놓는 거지. 하여튼 진짜 내 마음이 다 안 좋다니까. 남편한테 들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집살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정말 착한 시누이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고 제가 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괜찮다는 시누이였고 그렇게 흐지부지 저희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도 시누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결혼 너무 축하해요, 오빠랑 새언니. 나랑 남편은 빨리 가봐야 해서 패백하는 것도 못 보고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왜? 매제가 말해봐.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 왔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가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저 사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의사기도 해서 엄마가 진료 좀 봐달라고 하셔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네나 가. 어차피 의사들이 필요한 거지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에이, 왜 그래, 오빠. 미안해. 그래도 이 사람 혼자 가면 또 어머님 보기 그러실 거야.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 끝나는 건 다 보고 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응? 오늘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인데 웃고 풀자, 우리. 내 맘 알지, 오빠?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프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는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남편은 무늬만 남편이지 실질적으로 저 고부 사이에서 뭐 하나 딱히 줏대를 잡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화가 났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칠 수 없어 애써 꾹꾹 참으며 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고 저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들이 겸 아가씨네와 어머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니 안 보이던 아가씨의 남편의 행동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가만 보니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엄마가 오늘도 일찍 들어오라네. 엄마 몸이 또 안 좋은가 봐.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는데? 괜찮지? 엄마 아프대잖아. 그래도 패백도 못 본 결혼식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기 혼자 가. 난 못 가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설마 엄마가 아프다고 일부러 그러시겠어? 당신도 너무한다.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눈 하나를 깜짝 안 하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고려해 봤을 거야. 엄마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였건만 내 부탁 같은 것도 못 들어줘? 그 말이 아니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언니한텐 잘 얘기할게. 먼저 간다고. 정말 언니랑 오빠 보기 미안하다. 주방에서 둘이서 저렇게 나누는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들어버렸고 오히려 시누이가 민망할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져주었어요. 제 딴엔 아가씨가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고 그렇게 배려하면서도 아가씨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아가씨, 여기 계셨네요? 오늘 오빠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모처럼 놀러 왔는데 미안해요.
내가 정식으로 다음에 아가씨 초대할게요.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저야 좋죠. 그럼 그럴까요? 사실 저희도 일찍 가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그렇게 아가씨가 떠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아가씨는 꼭 제 여동생 같아 자꾸 그날 일부터 그 전일까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했지만 제가 달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그 이후로 아가씨와 종종 만남을 가졌지만 아가씨는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몸이 많이 말라갔어요. 아가씨, 왜 이렇게 말랐어요? 피죽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요샌 시어머니 집 앞에 고구마밭 있는 거 그거 일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타서 그래요. 아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고구마밭 아가씨가 왜 가서 일을 해요? 아가씨는 병원 일도 있으면서 밥은 잘 먹어요? 사실 너무 힘드네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원체 대놓고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가만히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나쁜 것 같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참 못났죠? 아가씨,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가씨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의사가 뭐 대수래요? 그 아줌마 진짜 웃기네. 당연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간호사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다마는 정말 힘들긴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가씨를 생각해 일단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생각을 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첫 명절을 새러 갔어요. 저희가 좀 늦게 간 덕에 신혼애가 미리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명절엔 시누이가 오긴 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뭐라고 하려고 하던 차에 또다시 시누이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더라고요. 아들, 다시 와야겠는데? 나 설거지하다가 그릇에 손 베었다. 이거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 네가 와서 봐줘야지. 정말? 근데 우리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긴 그렇고 엄마 일단 피 많이 나면 근처 응급실이라도 가요. 뭐야? 내가 의사 아들 내버려두고 왜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냐? 너 아주 결혼하고 변했어? 네가 이럴 수 있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의사 만들었더니 지금 엄마 다쳤다니까 다른 의사한테 진료봐라 이거네? 그것이 그렇게 시키던? 아니, 하은이는 그런 말 안 하지. 왜 또 하은이를 걸고 넘어져요? 알겠어. 진정해, 엄마. 일단 지혈 좀 잘 해놔요. 신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쩌렁쩌렁 소리에 신우이는 가방에서 무슨 약을 복용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노이로제에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첫 명절 새러 갔더니
착한 신우가 안정제 복용하며 밥 한 술 못 두고 있었고, 결국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시어머니 호출와서 갈게요. 이번에도 오래 못 있네요. 미안해요. 오빠랑 엄마한테도 미안해, 정말. 아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 시어머니,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 아가씨가 이러는 거 도저히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가씨, 시어머니 누구예요? 제가 진짜 그 잘난 얼굴 좀 같이 가서 봅시다. 아니, 엄마가 다쳤다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화내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참다 화가 난 전 아가씨를 따라 나섰고, 아가씨 남편은 제가 따라 나선 후부터 표정이 안 좋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아가씨를 앞세워 아가씨의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동네를 지나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 정말 세상은 좁더라고요. 고약한 아가씨의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전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래서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다들 놀랐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저 아시죠? 대명정육점 딸이잖아요, 아줌마. 익숙한 동네라 했더니 이 동네 분이셨구나. 아니, 대명정육점 딸내미가 여길 왜? 그리고 우리 며느리랑은 무슨 사이길래 지금 명절에 여길 찾아와요? 형님의 와이프셔. 하은이 새언니지.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이런 우연도 있네요. 서울 분인 줄 알았는데. 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일도 서울에서 해서 고향에 오랜만에 오죠. 엄마가 가게를 접은 후로 올 일도 없었고요. 근데 아줌마 참 뻔뻔하게도 가정 유지하고 있네요. 이래서 못된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건가? 아들도 의사 만들고.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은이 따라 그냥 한번 와봤으면 얼굴 봤으니까 얼른 가요. 나도 바쁘니까. 그래도 며느라기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유, 어서 와요. 들어와서 맛있는 것 좀 먹다가 가도 되고. 이리 들어와요. 제 얼굴 보자마자 캥기는 게 있으시나 봐요? 아니, 아줌마, 명품 모시며 가방들 다 어디다 두고 그런 몸빼를 입고 계신다? 제가 본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보겠네요. 뻔질나게 저희 정육점에 옷이랑 가방 맡겨두고 갈아입고 다녔잖아요. 네? 저희 엄만 명품 자체가 없으세요. 워낙 힘들게 살아오셨기도 했고, 저 공부시키느라 본인 치장도 안 하셨거든요. 아들도 모르는구나. 아줌마 20여 년 전부터 바람나서 내언님들한테 선물 받은 거 다 우리 정육점에 맡겼는데 유명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 중 모르는 사람 없을걸? 워낙 아줌마들끼리 휘시하기도 했어서 딱 본인들만 몰랐던 거지.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내가 이렇게 생생히 기억할까? 아줌마가 말 좀 해봐요. 갑자기 웬 꿀먹은 병아리 같아요? 바람이라뇨? 말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다 알겠는데 없는 말 지어내시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아들을 뒤로하고 전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사실은 이러했죠. 저희 엄마의 정육점에 항상 물건을 맡기는 아줌마가 신우이의 시어머니였고,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카바레에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아줌마였어요. 집에선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에 아들 공부 뒷받침해주는 엄마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남편이 출장만 가면 카바레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이중생활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매번 우리 정육점에다 맡기면서 저 남자 이 남자 만난 얘기를 늘 저희 엄마와 동네 아줌마들한테 주책맞게 떠들어댔던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이제 그만 좀 하라며 얘기를 하자 동네방네 정육점에 상한고기 판다고 가지 말라고 떠들어댄 적도 있던 아주 무서운 아줌마였어요. 전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라왔던 거고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절규를 하였지만 신우이의 시아버진 이미 안색이 변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몇십 년을 속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이상했지. 밤만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매번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남자도 카바레에서 만난 남자지? 나한테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역시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는구먼. 기가 막혀. 그동안 내 조자라는 마누라인 척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 나 출장 가기만을 바랬을 거 아니야? 진짜 지겹다. 두 얼굴이야, 완전. 아니 여보. 다 지난 과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겠어. 당신이 출장을 자주 가면서 날 외롭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랬겠어? 내가 낙이 뭐가 있어. 가고 한 날 신랑 뒷바라지에 얘 공부 뒷받침해. 그런 데라도 다녀야지. 저보고 근본 없다고 늘 그렇게 핀잔을 주셨으면서 어머닌 진짜 천박스럽네요. 그런 어머님이 저를 나무랄 수나 있겠어요? 양심이 있으셔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엄마란 사람 평생을 외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네. 와, 나 진짜 충격이네. 우리 엄마는 정말 고고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자식 복이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살아? 내가 돈을 안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참나 허망하다, 허망해. 결국 제 한마디로 그 집은 파탄이 났어요. 신우의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가 늘 이상했던 점들이 있었던 터라 알고 보니 벼르고 있었더라고요.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왔는데 제 폭로로 인해 기정사실이 된 순간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불결하다며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소송으로 가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속은 세월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더럽다. 엄마, 다신 안 봐 진짜. 평생 아버지랑 나 기만하면서 남자들이랑 낄낄거릴 땐 좋았겠지. 이젠 끝이야 정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아들아. 여보, 왜 이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그땐 젊었잖아.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신한테 잘하고 아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덕에 의사 됐으면서 이럴래?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남자 만나고 다닐 때 나 독서실에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알아? 난 또 엄마가 나 공부하는 동안 같이 밤새면서 응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즐기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불결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깔끔히 끝내. 어차피 당신은
다른 남자들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잖아. 얼른 끝내자고.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아가씨의 시부와 시모는 이혼을 하였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 때문에 소송까진 가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동안 부정당한 삶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은지 조용히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는 아들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과 자리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신우이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네 말은 듣잖니.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줘. 병원으로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제가 왜요? 저 그렇게 무시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줌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어디 전화를 합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자 그렇게 좋아하니까 늙음하게 호구 하나 물어서 잘 살아봐요. 아줌마 특기잖아요? 이제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만. 뭐? 아주 이제 네 세상이다 이거지? 내가 이래서 너 같은 애 며느리로 안 두려고 했어. 아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마음대로 떠드세요.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도 없는 아줌마한테 깜빡 속아서 산 세월이 분한데 참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들이랑 남편한테 미안하면 그냥 회개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아들과 아버님을 위하는 일이니깐요. 그 전화를 끝으로 신우이는 그렇게 본인을 미워하던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신우이의 남편에게 상처받은 마음들도 있어서 사실 온전히 회복되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또 신우이 남편은 연애 때처럼 신우이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안정제까지 복용하던 신우이는 완전 얼굴도 달라지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꽤나 충격을 받으셨다곤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살아왔던 터라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증거를 잡으려 애를 썼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야 바로 잡은 것 같아 다행이었죠.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겠죠? 그날 언니의 말 한마디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참 언니한텐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에이, 뭐가요. 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한 건데요. 본인 인생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 아가씨가 지금 행복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그냥 잘 지내면서 서로 안 좋은 일, 좋은 일 교류하며 털고 지내요. 네, 언니, 고마워요. 오빠의 와이프 제 새언니가 아니라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이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둘이 아이 낳은 시기도 비슷하여 공동육아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둘이서 아가씨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 평생을 외도만 저지르고 살던 사람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어떻게 남편과 자식을 기만하고 살아왔는지도 대단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우이는 표정도 밝아지고 정말 늘 웃으며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의 동생과 딸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나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맘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